가스라이팅은 왜 당하는 걸까요?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의 저자이자 컬럼비아 대학교 사범대 교수 로빈스턴 박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대외적으로 유능하고 매력적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심각한 자기 혐오나 불안을 호소한다고 말했죠. 왜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까요? 심리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은 보통 첫째, 나르시즘이 약하고, 둘째, 공감력이 뛰어나고, 셋째, 공격력이 제로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정말 이상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고 나르시스트도 아닌데다 공감력까지 갖춘 멋진 사람들이 왜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프랑스 심리학자 크리스텔 프티콜랭에 따르면 아이는 셀프 이미지, 즉 자기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양육자와 타인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아이는 왜곡된 자기 이미지를 가질 확률이 높죠. 즉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나를 정의하는 겁니다. 영화 마틸다에서 마틸다는 굉장히 똑똑한 아이입니다. 꽃과 나무를 사랑하고 4살 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닥치는 대로 책을 읽는데 부모는 책을 빼앗아 버리고 바보 같은 TV를 억지로 보게 합니다. 마틸다가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하자 거짓말을 한다고 누명을 씌우기도 하죠. 자, 영화 속 마틸다와 비슷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실제로 몹시 똑똑하고 유능하고 친절한 사람이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성가시고 바보 같고 어딘가 잘못된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즉 잘못된 셀프 이미지를 가지는 거죠. 특히 당신이 이런 어린 시절을 가졌다면 이중제약이라는 상황에 몹시 익숙할 겁니다. 이중제약이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정이라고 하면 하양을 말하고 하양을 말하면 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이는 A라고 해도 잘못된 거라고 비난을 받고 B라고 해도 잘못된 거라고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집안에서 책을 읽고 있다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지 않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혼내고 아이가 밖에 나가서 놀면 옷을 온통 더럽히고 칠칠 맞게 행동하며 얌전히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혼내는 식입니다. 아이가 말을 하면 시끄럽다고 화를 내고 말을 하지 않으면 멍청하다고 화를 내죠. 이렇게 되면 아이의 행동과 말은 모두 틀린 게 되고 잘못된 행동이 됩니다. 부모를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쁘다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이러한 어린 시절을 가졌다면 그 아이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학대입니다. 정신적 학대이지요. 어린 시절 내내 이런 학대를 당한 아이가 어른이 돼서 사회에 나가면 결정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나쁜 아이고 언제나 내 결정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고 불신하게 되지요. 혹은 비난하진 않았지만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모를 이네이블러라고 하지요. 아이를 사랑해서 한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자신의 욕구, 즉 자기 삶의 의미를 양육에 지나치게 투입한 결과 아이의 자립을 방해하는 겁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신해주게 되면 아이의 독립욕구, 자립욕구는 좌절됩니다. 아이는 점점 더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지요. 혹은 이런 2가지 상황을 동시에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2개의 딜레마에서 아이는 점점 더 자신을 숨기고 몸을 움츠립니다. 아이는 나쁜 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 완벽해질 노력을 하죠. 하지만 해결되지가 않아요. 애초에 아이가 잘못해서 비난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아이는 보통 부모의 화풀이 대상 혹은 감정 쓰레기통, 스케이프고트 역할을 합니다. 스케이프고트는 성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고대 유대에서 속죄일날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죄, 분노, 어떤 증오를 한 마리의 양에게 뒤집어 씌워서 황야로 내쫓던 관습이 있었는데 이 한 마리의 양을 스케이프고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란 아이는 결정을 굉장히 힘들어한다. 내 삶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남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것은 의존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런 사람은 심리조종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라도 나를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나를 보아야 합니다. 거지 같은 겸손이나 도덕적 기준 같은 거는 다 때려치우세요. 우리는 부처님이 아닙니다. 아직 부처님이 아니죠. 인간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로 존재하면 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요. 늘 공격을 당하다 보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완벽함에 매달리게 되지만 나를 제대로 알면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심리 조종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대로 나를 인식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